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저에게 1000명 달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누군가는 뭐 1년 만에 뭐 몇만 몇십만도 달성하는데 그 정도의 성과는 아니지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1000명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브런치나 어떤 SNS라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미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계정은 조금 더 신뢰도를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명을 달성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달성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이 1000명 달성 기념으로 그동안에 SNS 운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SNS를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만드는 남자 부만남이라는 이름으로 한 6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브런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커리얼이라고 하는 SNS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이 정도 현재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의 시작은 사실 좀 결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키워내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었는데, 디자인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습득을 했지만, 브랜드를 만드는다는 거에 있어서 브랜딩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게 이론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을 해봤을 때는 좀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메타 브랜딩이라는 회사에 박한기 사장님이 하시는 메타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 브랜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듣게 되면서 박한기 사장님을 알게 되고, 박한기 사장님이 이제 그 후에 트레발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 클럽 있잖아요. 그 클럽에서 클럽장을 하시는 걸 보게 돼서 그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 클럽의 이름이 브랜드 깊게 알기라는 클럽인데, 그 클럽이 1년 동안 하면서 브랜드 관련된 서적들을 함께 읽고 거기 있는 멤버들끼리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정말 강제적으로 독후감을 썼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블로그를 시작해서 그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기라던가 영화를 봤던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글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긁어 붙일 수만은 없잖아요. 내 의견도 좀 담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책에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습득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지식이 되고 내 머릿속에 쌓여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글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고, 그 글들 중에서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글들을 가지고 제가 브런치 작가에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떨어졌고, 두 번째 다시 좀 글을 잘 정리해서 올렸을 때 작가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브런치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죠. 정말 말 그대로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해서 진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구독자 1000명을 좀 달성을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글들이 다양한 곳에 퍼지고, 그 글들을 봤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한둘씩 생기게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SNS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000명을 달성하고 나니까 개인적인 성취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늘어나는 팔로워들이나 구독자들의 숫자는 조금 더 빨라진다고 느껴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1000명이 이미 달성되어 있는 계정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1000명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1000명을 진성 구독자, 그러니까 나의 컨텐츠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 팔로우를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는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브런치를 시작한 것은 2019년 10월이었고, 거의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 1000명을 달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내용들을 내가 잘 읽고 표현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유튜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현재 지금 저희 계정에 올라와 있지 않은 숨겨진 영상이 있는데,
한번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봤었는데 너무 다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숨겨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영상을 숨겨놨다가 브런치랑 블로그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글이 조금 더 정리되는 순간에 다시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던 와중에 저희 브런치에 쓰던 글을 보고 디자인 소리라고 하는 디자인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해주는 계정이 있는데 그쪽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그쪽에도 인터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저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무언가 컨텐츠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죠. 2020년 3월에 디자인 소리를 인터뷰했고 2020년 4월쯤에 그게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저도 부랴부랴 유튜브를 준비해서 유튜브 영상을 4월 달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2020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딱 1년이 된 후에야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늘려보자 해서 기존에 제가 제 개인 계정으로 운영하던 그냥 개인의 사생활이 난무하던 그런 계정에 내가 공부하는 것들도 좀 올리고 하면서 팔로워들을 모으긴 했는데 이 계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개인 사생활과 우리 가족의 얘기들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섞여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해서 그것들을 따로 떼어냈다고 맘먹고 다시 인스타그램도 구독자 0명인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스타 계정 한 7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주는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는 먼저 연락 오기도 하고 잘 보고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클라이언트 중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온라인에서 나의 콘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느껴질 즈음에 커리얼이라고 하는 서비스, 지금은 커리얼인데 그전에는 퍼블릭 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정말 사생활이나 개인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자기들이 얻었던 정보들을 공유해서 내 피드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에도 큐레이터 제안이 들어와서 수락을 하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소정의 비용을 주지만 그게 어떤 수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용은 아니고 결국은 나의 브랜딩, 부만남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는지를 그곳에 공유해주고 그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제 코멘트를 더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정이 지금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구독자가 7,000명에서 한 8,000명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커리얼이라는 그 서비스 자체의 마케팅 능력과 좋은 속성이 알아서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더 빨리 진입한 SNS에서 오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돼요. 커리어리 같은 경우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큐레이터를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추천하는 큐레이터들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구독자를 모으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 진입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구독자 수를 보면서 신뢰도를 얻고 구독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에 한 작년 말이었고요. 2020년 말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열풍이 돌았던 클럽하우스라는 SNS가 생기면서 거기에도 제가 조금 발빠르게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의 피드를 보고 저도 따라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무작정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들어와 있던 분이 저를 수락을 해주신 거죠. 굉장한 신세계였잖아요. 지금 조금 붐이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세계를 맛보면서 초반에 한 며칠 동안은 정말 저도 죽돌이같이 그 안에서 계속 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팔로워들이 생겼고 현재는 2,700명 정도의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좀 들어가 있었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피드 바이오에 적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추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클럽하우스에서도 뭔가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모더레이터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써보거나 그걸 쓰신 분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뭔가 발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일이 많고 복잡하고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물론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어떤 브랜딩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 키워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소스를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방법 중에는 제일 편하게 제일 라이트하게 제가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커리어리예요. 커리어리 같은 경우는 링크를 공유하면서 나의 코멘트 그리고 링크에 있는 그 정보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정도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제가 매일 뭔가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라든가, 그럴 때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라든가, 뭐 유튜브에서 얻게 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보거든요. 이것들 어차피 정리하고 싶고 아카이빙 하고 싶을 때 그 플랫폼을 써요. 내가 겪었던 인사이트, 내가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날 혹은 뭐 2, 3일에 한 번씩 모아서 올리거나, 올린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또 머리에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괜찮은 콘텐츠라든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던가, 혹은 커리어리에서 조금 더 공유나 추천이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글을 작성해서 콘텐츠를 조금 더 좋은 콘텐츠, 조금 더 쓸만한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글이 만들어졌다면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카드 뉴스로 만들어내면 인스타그램에 쓸 수 있고, 그거를 약간 스크립트화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면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매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볼 거고, 누군가는 커리어리를 많이 볼 거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많이 볼 거고, 누군가는 브런치를 많이 볼 거란 말이죠. 주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매체마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내도 다양한 사람들,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SNS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은 좀 테스트 단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한두 가지의 주요한 SNS가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성향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인지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SNS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마케팅적인 얘기, SNS의 운영에 대한 얘기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자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습득한 정보들이 많을수록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오늘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과정을 좀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브랜드를 또 키워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브랜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